네,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정책 질의를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건데요. 30조 5천억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여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종합정책 질의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이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하루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하고 이제 하루 더 요구를 한 데 따라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아직 뭐 장관 지명은 됐지만 이제 청문회를 마치지 않아서 대개 이제 차관들이 나오셔서 이제 그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이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역시 그 민생 회복 지원 소비 쿠폰과 관련한 질의가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 관련돼서 논란이 많고 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골목 상권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밤 9시만 되면은 어떤 상가들이 다 캄캄하고, 또 실제로 아주 잘 되던 지역들도, 빈 공실들이, 잘 되던 가게들이, 지금 빈 가게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민생이 처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집권한 지 집권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도, 본인들이 심각하게 지금 사실 책임을 느껴야 될 이런 상황에,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30조 5천억이지만은 결국 민생 회복 지원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소비 진작을 통한 이 내수 확대가 가장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다. 결국 물 한 모금이 가장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정말 보약이듯이 지금 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모든 국민들까지도 다 진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합의를 하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추경안 처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일단 종합정책 질의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장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문제 인식은 같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확실하게 이제 입증이 됐었고 이런 어떤 모든 부담이 미래 세대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특히 지금 빚 탕감 관련해서 그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113만 명 정도에 대해서 빚 탕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60만 명 정도는 열심히 빚을 갚으신 분들인데 이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특히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을 지금 정부가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저는 국민 대다수의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어떤 의견 차를 좁혀야 되는 책임이 정부 여당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 어떤 총인준 어떤 문제도 그렇고 또 특히 원구성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단독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오늘 두 번째 예산 종합 정책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예산 종합 정책 질의를 이틀 혹은 사흘 하는 것이 국회에 온다는 관례인데 그것을 또 하루 동안 하겠다고 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실랑이 있고 이렇게 운영 면에 있어서도 너무 일방적인 운영을 민주당이 함으로써 독주하는 그런 것을 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협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어떤 협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추경안하고 이제 상법 개정안도 이번 주 이제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약간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 입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해서 또 국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제 개편이라는 예. 아주 또 큰 주제를 같이 또 걸어놨어요. 예. 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늘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항상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했던 일들인데 예. 이번에 이번에 그런 것들이 그건 세제 개편은 세제 개편대로 예. 또 그 얼마나 큰 그 주제입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예. 크게 오랫동안 논의도 모아야 되고 여론도 살펴야 되고 논의도 모으고 또 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들을 이렇게 묶어서 시간을 끌겠다 뭐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주가 5,000불 시대로 가는데 가장 핵심 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게 이 상법 개정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 회사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소액 주주들의 이 권익을 보호하자.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또 투명성이 결여됨으로써 갖고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예.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도 같이 힘을 모아서 예. 그렇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이 경제 6단체하고 만나서 이제 관련된 의견을 이제 수렴하기도 했고, 일단 상법 개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것도 좀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이제 노를 져야 된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우선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려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완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여야가 이제 만난다고 해요. 네. 먼저 선시행을 하고 후 보완을 하자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어놓고 나중에 그 원인 밝히자 하는 것과 똑같죠. 잘못해서 이런 어떤 법들로 인해서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경제 6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소액주주에 의한 무분별한 어떤 소송이라든지 특히 배임 부분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상법에서 어떤 그 주주가 아닌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책무에 충실히 다해야 되는데 이게 주주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게 좀 이게 덕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떤 투자를 통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치 않게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00% 모든 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투자 결정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배임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은 기업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기업의 책임 있는 그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업 투자라든지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업 현장에서는 경제단체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이라든지 그리고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투명성 부분은 어떤 보완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상법이라는 큰 어떤 바운더리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닭을 잡기 위해서 요마탄 칼이 아니라 상법이라는 이런 대형 칼을 지금 휘두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최대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고 보완 조금 어떤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던 어떤 배임으로 인한 소송의 어떤 남발이라든지 어떤 그리고
투자라든지 경영 활동에 있어서 좀 위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전장치, 예. 보안장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예. 부분들은 지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 정말 오랫동안 이 문제 우리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이 부각되고 있고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예.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이렇게 10년도 훨씬 더 됐죠. 예.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결국 핵심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씀 주셨듯이 다 부차적인 문제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소속 남발이라든지 또 경영권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그렇게 그로 인해서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사가 의무를 충실하게 해서 충실하게 하고 또 감사들 관련된 문제들도 감사 지위도 좀 확보하고 예. 또 그로 인해서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은 시장 질서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들의 권리들이 확대하고 가치가 더 커져가는데 거기에 무슨 소속 남발이 생길 것이며 배임이 생길 것이겠습니까? 단지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들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또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법이라는 거는 그 시기가 있어서 잘된 것들은 잘된 것들은 못된 것들은 못된 것으로 장려하고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개정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그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우리 우리 시장들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하신다면요. 근데 지금 이 대상자가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기업 아니겠습니까? 주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잘 경영을 통해서 그 과실을 어떻게 보면 같이 향유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중점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외국 어떤 그 기업 사냥꾼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된 어떤 집단에게 악용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게 지금 기업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사위가 오늘 오후에 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이제 처리 절차에 상정해서 이제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까지 송원석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송원내 대표는 이제 관령 비대위라고 이제 강조하면서도 황골 탈퇴해서 대한정당이 되겠다, 쇄신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한 8월 중순이나 이제 하순까지 갈 텐데 당면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정권을 3년 만에 내주고 나라를 이 내란 상태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쇄신을 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 시선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 빵점이다. 명색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했으니까요. 쇄신이 안 됐다. 빵점짜리라는 거, 쇄신이 빵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세력들을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국민의 당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을 지지받을 수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게 이 반성과 쇄신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빵점으로 송원석 체제를 빵점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이 모습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야당에게 걸 수 있는 기대가 결국 빵점일 수밖에 없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축 하나가 야당 아니겠습니까? 이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로 인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 역할. 예.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양대 축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야당은 그런 가운데서도 집권 세력이 혹시라도 국민들 편에서가 아니고 자기 지지 세력이나 또는 그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혹시 또 부정한 것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야당의 역할인데 네.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내란 세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이제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순항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어깨가 점점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을 좀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원내대표란 자리도 잘 아신 것처럼 뭐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어떤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인 게 빨리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 체제를 정비를 좀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지금 야당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어떤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지금 이제 할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이제 견제를 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 특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좀 숙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 원내대표 선출을 한 직후에 이제 혁신위를 가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구성을 하면 결국 이제 원내 관련된 사항만 혁신하겠다는 거냐 하는 또 비판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구성을 가동을 좀 빨리 좀 서둘러서 네. 이번 대선 패배를 교훈 삼아 어떤 방향으로 뿌리부터 국민이 바라는 어떤 정당의 어떤 모습으로 개혁 혁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노력과 아울러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의 좀 안정적인 관리, 예.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초반에 굉장히 지금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견제와 대안 제시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 해야 되고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정부 야당 견제도 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노인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을 열고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면에 총리 인준화를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또는 이제 금요일에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뭐 지금 고발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총리 인준 어떻게 뭐 결국 이번 6개월 주대로 동안 진행될 것 같죠. 정부가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가장 핵심이 지금 정부 출범을 제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어려운 민생, 더구나 대외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로 대외 문제도 지금 얼마나 커졌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웠고 또 국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정부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네. 야당이 협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 민주당은 네. 과거 우리가 항상 상대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한덕수 당시 총리 지명자 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의 편에서 네. 정부를 빨리 출범시키는 게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와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네. 국민들의 지지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현격한 네. 차이를 내고 있습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 협조라는 것이 뭐 찬성 뭐 이걸 떠나서 일단 좀 그 인준 절차에 이제 회의장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그 처리 절차에 협조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가요?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뭐 처음부터 이런 어떤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청문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는 정말 그 무능과 부적합하고 특히 도덕적 검증이 있어서 제대로 자료 제출은커녕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은 이 야당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배려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마웨이를 계속 외치면서 오히려 형사 처벌 운운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총리 후보 인준을 비롯해서 국회 운영하는데 네. 좀 정치력을 좀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절차 뭐 이제 임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